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이 진행이 됩니다. 의제 제한 없이 전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당정 면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의원님. 저 오늘 여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면담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면담. 일단 의제는 제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핵심 의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하나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무적인 거랑 정책적인 거랑 나눠서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무적인 것은 당연히 여사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여사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와 또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또 당대표께서도 인지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정책적인 것은 제가 교육위에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대 정원 증원이 이제 전공의 문제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 이제 의대생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교육위에서 제가 국정감사하면서 느꼈지만 의대생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표와 대통령께서 뭔가 정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방안들을 도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하나 만만한 게 없습니다, 의원님. 일단 김건희 여사 문제 좀 볼게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화 활동 중단, 그리고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 조간 신문들 보면 한동훈 대표가 저 어제 측근들에게 주변에 이게 최소한의 요구 조치다. 나는 할 얘기 다 했다. 공은 용산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한동훈 네. 대표는 요구사항을 명백히 한 거예요. 이거 용산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글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아무래도 오늘 면담을 끝으로 예를 들면 가령 뭐 제2부속실 설치 정도의 의견만 나눈다면 예.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서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단순히 대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허. 뭐 보수 언론의 매체들도 사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러 차례 요구한 바고 당내 많은 의견들, 많은 의원들의 생각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여기에서 저희가 대통령실이 뭔가 정말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예. 국정 기간 이제 중반을 돌았는데 사실상 많은 국민들께 좀 더 비판을 받고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희가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 이런 것들이 동력을 받냐 안 받냐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가려졌다 보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예. 저는 이 부분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도 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 당연히 도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감찰관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여러 차례 여러 이미 의원들이나 얘기가 언론이 나오긴 주장해서 했죠. 예. 이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좀 기대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예. 특별감찰관제도도 수용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합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이 한 대표의 세 가지 요구 상황이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는 그래도 저 대통령실 요구해야지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못 받을 것 같은데 못 받을 거를 던지는 게 맞나? 이런 입장이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못 받으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요? 이제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율되겠지만 예.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이게 뭐 못 받을 요구를 던진다 뭐 이러한 거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던졌다면 그건 정말 정치 싸움인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대통령하고 또 저희 정권이 예. 정말 국민들께 다시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해놔야 예. 국민들께 저희 당정 더 사랑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좀 불편한 기색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요구 사항에 하나 아무래도 당연히 당연히
고양이 목에 발음을 달아야 되는 것인데 그래요. 예. 당연히 대통령실 입장도 전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지금은 비상 상황인 거잖아요. 정말 국정 지지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해야지만 대통령께서도 또 여사께서도 앞으로 국민들께 더 사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정 이 다 살려면 요 한 대표의 요구 사항을 대통령실에 받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모든 것을 다 받들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최소한의 몇 가지 것들은 대통령께서 받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하나만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저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사를 예. 불러서 어쨌든 법적 판단, 도이치모터스 건이라든지 명품백 의혹이라든지 이런 게 끝났고 예. 법적인 판단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과 또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라든지 김대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물론 그 의혹의 모든 걸 대통령실 다 답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최소한 어떤 정황 좀 객관적인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사께서 직접 한 번에 국민들께 좀 실체적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직접 육성으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라든지 명품백에 관한 입장도 발표하고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것이 옳다. 저는 그게 가장 예. 바람직하다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여사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사께서도 분명히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 야당이 계속 여사를 악마화하는 프레임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야당이 계속 꼬투리 잡아가지고 악마화시키고 예. 또 여당도 거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빌미를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사의 의혹이 점점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사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을 텐데 그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국민들께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분명 여사께서 도의적으로 잘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도 솔직하게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또 입장 당시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과정들 저는 그 진실을 말씀드리는 과정이 예. 저희가 다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이 상황에서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하고 더 강한 더 센 특검법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오늘 대통령과 면담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는다면 특검법 방어 전선이 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또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것은 예. 결국에는 이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권 분립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역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관행이 있는 것이고 예. 그 관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내에 이탈표가 나온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권에 굉장히 위험적인 상황들로 판단될 것이고 그걸 원하는 여당 의원들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뭔가 이탈표가 생기는데 조직표가 작동이 된다면 예. 그건 당내 정치에선 실패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지난번에 4표 나왔어요. 이탈표. 물론 그 예. 이탈표가 다 4표인지 5표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어쨌든 4표가 나왔잖아요. 예. 이번에 그러면은 더 늘어날 거로 보세요? 아니면은 거기서 좀 더 줄어들 거로 보세요? 여야 합의가 예.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는 더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예. 조금 전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이 특검 가지고 정쟁이 더 커질 것이고 예. 진영 논리가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예.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원님 만약에요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독소 조항들 수사 범위라든지 특히 이제 특검을 누가 하느냐 수사 주체에 대한 거 요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가지고 오면 예.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 특검법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지도부가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닐까요? 제가
예, 지도부가 의원님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민주당이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건 맞죠. 국민적인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여당에서 반대하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가정적인 상황인 거지만 예, 특검의 위헌적 요소가 배제된다면 예. 사실 뭐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게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요 당정 관계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겉으로는 뭐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의원들끼리 있을 때는 뭔가 속내를 좀 내비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이 오늘의 이 당정 대통령과 대표 회담에 대해서 기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교류했을 때는 예. 기대감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신뢰를 좀 회복해달라, 감정 내려놔달라. 어허. 다만, 근데 공통된 인식은 예. 면담을 하고 나서 뭔가 도출되는 결과가 없다면 그러니까. 예. 이거는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통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결과는 물론 도출을 해야 된다. 예, 예. 대통령실에 뭐 좀 받아줘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볼게요. 이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이후에 민주당이 요 특검법도 올렸고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한다는데 이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민주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내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도 그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탄핵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은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그러니까 탄핵소추를 일종의 악용하겠다라는 뜻을 익히고요. 예. 그렇게 된 배경에는 지금 민주당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제 11월에 곧 나올 것이고 유죄 가능성이 민주당 내에서도 아마 높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 여사와 관련돼서도 뭐 다음 달부터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건 사실상 여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에 불복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빌드업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일련의 과정들 뭐 당장 이번에 검찰총장 탄핵안을 검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 뭐 방통위원장 탄핵, 뭐 각종 특검법을 민주당 힘을 밀어붙였던 것 그 배경에는 최종적으로 11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어떻게든 거기와 연결돼서 민주당이 총 공세를 펼쳤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장외 집회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유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거고요. 만약 유죄가 나왔을 때 법원 판단의 불복이라든지 아니면 의사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당원이나 당력을 모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 명태균 씨요. 예. 저희 SBS와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자주 대화를 나눴다. 대부분 공적 대화였다. 당신들은 공적 대화가 뭔지를 상상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이 언급 어디까지가 진실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글쎄 뭐 계속 일방적인 주장이다 보니까 좀 당황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여권 내 관련된 인사분들이 수사 의뢰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당황스러운데 그 부분이요. 저는 먼저 좀 원래 보통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의 뭐 그런 말들 하면 저희가 보통 수사 의뢰해서 이걸 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가 뭐 명태균 씨의 말에 지금 제 여당 당원으로서는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을 겨냥해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은 뭐 경선제를 2번 만났다 하고 그 오빠는 친오빠다. 요거 2개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된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이 뭐
고발을 하거나 강하게 대응한 건 없어요. 예.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그렇게- 앵커님이나 예. 국민들이나 더 궁금해하시는 거잖아요. 왜 대응을 하지 않나. 예. 과거에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고발 조치를 하거나 난리도 아니었죠. 해왔는데 예. 예. 뭔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저희가 국민들한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예. 전반적인 지금 여당의 많은 것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명태균 씨의 이런 주장들이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여당이 선제적으로 좀 법적 고발이라든지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의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당은 당연히 당대로 여기에 대해서 수사와 별도로 예. 당이 계속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예. 과거에 이제 뭐 다른 당 대표에 계셨을 때 여러 가지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예. 당이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이러한 의혹들을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최근에 국민의힘 한 대변인이 저 SNS에 개인적인 얘기를 쓰면서 배 나온 오빠 뭐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영부인 모욕이다. 뭐 이런 일부 친윤계 의원과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 예, 예. 대변인이 신중하지 못하게 글을 쓴 겁니까? 아니면 그걸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나 의원들이 이를 키운 겁니까? 때 아닌 오빠 논쟁에 제가 뭐 징계하라 마라 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짧은 정치 경험이지만 정치는 논리로만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대변인의 말투가 행위가 설사 그런 의도가 없었다 할지라도 물론 전 대변인이 없다고 하는 것에 믿고 있지만 그런 게 네.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 말투는 지금 당정 간의 관계에서 많은 당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예. 그 마음까지도 사야 되고 그 마음에 대한 본인의 말투가 어떠한 파장이 이를 것까지 염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것에 있어서는 좀 처신이 짧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거는 대변인께서 스스로 아마 앞으로 정치를 하시면서 예. 좀 고쳐 나가야 하실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